네, 안녕하십니까? CMK-TV 심층 뉴스 브리핑 손혜린입니다. 오늘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소식을 긴급 보도해드립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충격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무엇보다 국민을 향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재판 현장 상황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김종걸 기자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옆 군사법원에 호송 차량이 멈춰서고 양복 차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립니다.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나온 건데 자신의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이라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들에게 직접 지시를 한 건 없다고 거짓 부인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만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군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군 행사에선 봤겠지만 길에서 마주치면 저 사람이 문사령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취임 초부터 대엄을 구상해 2023년 군 인사를 통해 포석을 깔았고 군사령관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걸로 드러났지만 이를 송두리째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야당의 입법 예산 폭도로 국가위기 상황이라 비상사태 선포가 불가피했다면서도 위태로운 상황에 대한 북을 친다는 개념의 계엄이었다. 길어야 반나절 또는 하루의 메시지 계엄이란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조차 계엄 요건이 충족될 상황이었다면서 경고성 계엄을 했다는 건 배치되는 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발언만 쏟아내고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군검찰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의 우두머리인가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군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한 적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술을 많이 마신 기억밖에 없다면서요. 오늘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다루는 매우 중대한 공판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지시 여부와 당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체포조 명단의 실체였습니다. 검찰 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밝혀낸 증거들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부터 치밀하게 비상계엄을 준비했으며 군을 동원하여 국회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과 기능을 무력화하고 나아가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중대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감행,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려 했다는 내용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 정치적 상황을 넘어서는 심각한 안보, 위협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국민적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사건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 팽팽한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증언을 통해 명확하고 분명한 체포 지시가 있었고 그 대상은 당시 현 정권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던 주요 정치인들이었다고 진술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당시 비상계엄 전국의 혼란상과 권력, 남용의 실태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으로 평가됩니다. 이 증언은 당시 전국의 혼란 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며 재판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증언을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격렬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염두에 둔 일반적인 발언이었을 뿐 특정인을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체포 대상이 정치인이라는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으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하고도 복잡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증거자료와 증언의 신빙성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증인을 향해 기억이 왜 이렇게 왜곡됐느냐,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소설에 가까운 주장이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법정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구었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동시에 재판에 대한 그의 인식과 사건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목은 내가 내란의 우두머리냐? 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국가 안보를 책임졌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란? 우두머리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까? 라고 되물으며 자신의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 이후에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들의 불안감 그리고 군과 정보기관의 명백한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태도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인물이 국가적 혼란과 중대한 사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국민들에게 전하는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는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억울하게 몰린 정치적 희생양으로 규정하며 모든 책임을 증언의 왜곡이나 검찰의 정치 공세로 돌리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일관된 태도에 대해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는 양형 과정에서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호, 박종근 등 사령관들에게 참 안타깝다면서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 기상개혁 선포 동기와 관련해 12월 2일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 개혁 선포 준비를 지시한 결정적 트리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용산군사법원에서 열린 개혁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개혁 전달인 2일, 당시 야권이 발의한 최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이 장면을 보고 계엄 선포를 최종 결심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한 것이라며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이나 하루를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목적의 계엄은 아니었다고 또다시 주장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시 대형군으로 가담한 여인영, 이진우, 문상호, 박종근 등 사령관들에게 참 안타깝다면서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가 상당히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문 과정에서 군검찰과 날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 측이 위증 혐의로 기소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내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의 우두머리냐고 반발했습니다. 과한 음주로 기억이 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식이면 앞으로 검찰 질문은 다 거부하겠다고 역정 내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쏘라거나 그를 잡아오라고 지시했다고 발언했다는 폭로에 대해선 방 게시판 의혹 사건이 터진 직후였던 것 같다라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기억이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총 쏜다 같은 윤석열의 발언은 기억나지 않고 한동훈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충안구 후배인 여인영을 방첩사령관으로 발탁한 배경에는 유능하다고 들어 임명한 것이라며 개혁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이 자신의 65번째 생일이라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4차 공판 백대현 재판장이 내년 1월 16일을 선고 일정으로 공지했습니다. 원래 증인신문을 공지했습니다. 이는 향후 재판의 최종 판결, 특히 형량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그의 법정 태도가 결국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법제처장, 이완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전 경호처장, 박종준 전 민정수석 비서관, 김주현 국회의원, 추경호, 임종득 전 국무총리 황교안 등 총 24명에 달하는 고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중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 결론으로 이번 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기소이며 종합적인 정치 기소 세트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 수사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내란 특검 재판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단순히 개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국가 권력자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매우 중대하고 역사적인 재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는 비상계엄 문건의 구체적인 실체와 당시 군 지휘 라인에 대한 추가적인 증언이 예정되어 있어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다음 공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심층 뉴스 브리핑은 앞으로도 이번 재판의 모든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고 분석하며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며 심도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이번 재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